자, 다시 268페이지. 너무 어렵나요? 에?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요거 써놓고 의의가 중요하다니까. 요거 딱 써놓고 하나씩 끼워 맞춰보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 에? 하나씩 끼워 맞춰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보존에 가든기. 그럼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 마지막에 없다야. 안 된다야. 근데 된다라고 써 있으면 그냥 쓰고 그냥 다음 문제 푸는 거예요. 다음 문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앞에 거 읽고 마지막만 읽어요. 좀 의심스러우면 가운데 한번 읽어주고. 문제 그렇게 푸는 거예요. 또 공부 안 되신 분들은 다 읽어요. 다 읽어. 사실은 필요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좀 시간을 많이 들어. 문제 푸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문제 빨리 풀어요. 되게. 왜? 딱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아니까. 지문에서 이렇게.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 풀 때. 밑줄 글 필요 없어요. 책 읽을 때도 밑줄 그어서 읽는 거 아니에요. 소설책 읽을 때 밑줄 긋고 읽으세요? 성경책 제가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성경책을 읽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인데 볼펜을 딱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경책을 밑줄 긋고 읽지 않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가 밑줄을 그을 때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살짝 딱 긋고 가더라고. 그렇잖아요. 소설책 읽을 때 누가 밑줄 긋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읽다가 중요한 부분 있으면 살짝 긋고 가는 거지. 그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밑줄을 긋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 버려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차라리 그 한 줄에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찾아내고 가는 게 낫다 이거지. 거기 그런 부분만 살짝 밑줄 긋는 게 좋아요. 생략, 다 생략. 머릿속에 안 들어올 거예요. 내일도 수업도 없고 3일 연휴고. 자, 얘가 계약금을 줬어.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줬어요. 중도금도 줬는데 뭐를 놔준다? 잔금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면 조건이 다 성취가 안 되잖아. 그럼 얘가 등기를 넘겨줄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면 얘가 나중에 무엇을 잔금을 지불하게 되면 등기를 자기 앞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끔 임시적으로 등기를 해놓는 거야. 불안하면. 그게 가등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해놓는 거예요. 가등기했다고 해서 소유권 B 앞으로 넘어와요? 넘어오지 않죠. 즉 물권 변동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얘는 얼마든지 부동산 처분할 수 있어요? C 앞으로 얼마든지 부동산 매매에 의해서 부동산 처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3번 해가지고 뭐가 가능해요? 소유권 이전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등기 이렇게 되면 C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C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여기다 뭐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등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여기도 가등기, 여기도 가등기, 이것을 이중의 가등기라고 해요. 그럼 이중의 가등기라는 게 성립이 돼야 하는데 가등기는 이중의 가등기 OX 만 개도 할 수 있어요. 수천 개도 할 수 있어. 이해 가시겠죠? 요거 이중의 가등기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등기는요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3번 없다고 보시고요. 3번 안 보인다고 보시고 2번에 소유권 이전에 정확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예요. 줄여서 그냥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무엇 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소유권 이전 얘는 2번의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무엇 하겠다? 이전하겠다. 이건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형식은 부기등기로. 소유권 이전만 주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이전은 부기가 되는 거야. 얘가 2- 얼마?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기등기로. 소유권 이전만 주예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야? 부기야. 다 설명했던 거야. 앞에서 주등기 부기등기 할 때. 그러면 이 D도 요 가등기를 이전받기 위해서 이전이니까 청구권이 존재하잖아. 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도 할 수 있다? 또 가등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여기도 가등기, 여기도 가등기. 이것을 가등기의 가등기라 그래요. 그 가등기 돼야 안 돼? 가등기의 가등기 된다 이거예요. 그럼 딱 가등기는 가등기의 가등기는 언제 등장한다? 가등기 이전할 때. 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가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거 형식은 가등기 이전이 북이니까 가등기 이전의 가등기도 북이등기로 하는 거야. 그놈을 북이등기로 하는 거니까. 이건 등기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된다 이거예요. 된다 이거야. 잘 나와요 시험에 이런 것들이. 가등기 이전은 주등기로 한다. 맞아 틀려? X가 되는 거예요. 가등기 이전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주등기 방식에 의한다. 또 틀린 거야. 부기등기 방식에 의한다. 이거. 왜 부기등기로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원래 가등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지금 해놓고 또 2월 달에 해놓고 또 4월 달에 하고 뭐 하면 어려운 게 별로 몇 개 이해가 안 되는 거 몇 개 한두 개만 딱 암기해 놓으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풀어가면 돼. 여기서 하나씩 풀어가면 돼. 그래서 정의해서 풀어가시라면. 우리 거민계약서도 거민계약서 써놓고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 거기다 끼워 맞추시라 그랬잖아. 대상이냐 아니냐를. 근데 끼워 맞췄는데 거민 받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은 몇 개 외워놓으시란 말이야. 등기 권리증도 마찬가지. 의무자가 제출하는 것이다. 인감도 소유자이면서 의무자가 제출하는 것이다. 다 외우셨어요?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인감 제출해요?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 전세권자. 소유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인감 제출하지 않는 거야. 항상 인감을 제출할 것이 맞기 전에 누가 의무자인지를 판단하고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전세금을 증액하면 의무자가 누구예요? 전세금 증액하면 누가 의무자야? 전세권 설정자. 인감 들어와야죠? 들어와야죠? 권리의 내용이 증가가 되면 현재 권리자가 권리자라 그랬잖아. 그 전세금 1억에서 10억으로 증액하면은요,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의무자가 된다?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야. 권리자, 의무자 구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전세금 증액이에요. 여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억을 해두셔. 권리 내용이 증가가 되면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자다. 그러면 헷갈릴 게 없잖아. 응? 1억인데 10억으로 증액하면 9억 어디서 마련해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전세권 집주인은 9억이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럼 이제 가등기를 하는데 이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이에요, 공동. A랑 누구랑? A랑 누구랑? B랑 가서 하는 거야. A, 의무자죠? 인감 들어와야 돼요? 인감 들어와야 돼요. 왜? 소유자니까. 소유자니까 인감 들어와줘야 돼. A의 인감이 들어와줘야 돼. 왜? 소유자니까. 소유자니까. 그럼 원칙은 공동이면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B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A가 승낙서 써주면. 응? A에 뭐를 첨부하면? A가 뭐예요? 의무자잖아. 가등기 의무자에 뭐를 써주면? 가등기 의무자에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가등기권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죠? 걔가 승낙서 써줄 테니까 네 혼자 가서 전세권 등기해라. 말이 안 돼. 그건 안 돼요. 가등기가 되는 이유는 뭐다? 가등기를 해도 소유권이 물권 변동 효력이 없으니까 그래 네 혼자 가서 해. 그게 되는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무자가 승낙서 써준다고 해서 혼자 가서 할 수 없어요. 얘가 승낙서 써줄 테니까 네 혼자 가서 등기해라. 말 돼 안 돼? 안 돼. 소유권 이전 등기 누구랑 가서 해야 된다? 둘이 가서 해야 돼요. 얘가 안 가면 소송 걸어서 판결 받아서 승소하면 가져오면 되는 거야. 내가 승낙서 써줄 테니까 네 혼자 가서 해? 안 돼. 가등기만 되는 거야. 가등기만. 그 다음에 법원에 무엇도 가능해요? 법원에
명령에 의해서도 가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각하가 부당했을 때 이의를 신청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뭐를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내릴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하고요. 그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내역을 첨부하면 268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2번 가등기를 신청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등기 의무자가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가 어디 가서 법원에 가서 가등기 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것을 첨부하면 단독을 할 수 있더라.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시면 돼요. 뭘 더 추가하시면 돼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 그걸 첨부하면 가등기권자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단독을 할 수 있고 하나 더 추가하면 우리 교재 여기에 지금 없잖아 지금. 명령에 의해서도 가등기가 가능하다. 그럼 거기에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것은 단독 신청이에요? 명령에 의한 등기예요? 단독이라니까. 단독이라니까. 이해 가세요? 자, 다시 그러면 명령자 들어갔다 해서 다 명령 아니에요? 4개만 명령 등기야. 기재, 말소, 가등기, 부기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는 촉탁.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에 의한 것은 단독.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단독. 거기 이제 입문서니까 빠졌지만 아까 여기 보면 검인 받아요? 검인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니까.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허가 받아요? 허가는 받아야 돼. 농지를 첨부할까 안 할까? 만약 농지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어요.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명 첨부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왜?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어요 지금. 농지를 취득했을 때 받는 거야 증명은. 농지 취득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럼 언제 받으면 돼요? 본등기 할 때 그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본등기 할 때 제출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허가서예요. 왜? 가등기 때 받았으니까. 본등기 때는 안 받아도 돼. 거민은 가등기 때 안 받았으니까 본등기 때 받아야 되고, 농지는 가등기 때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본등기 때 제출함. 농지도 공법에서 공부하면 나와. 토지거래허가도 공법에서 나와요. 토지거래허가는 중개실무에서도 나와. 그러니까 충분히 다 맞출 수 있게 이것저것 공부하시면. 그럼 가등기 어디에다 해요? 실행을 어디다 할 것이냐 이거. 해당구에 하는 거야. 왜 해당구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행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등기 실행 어디에다 한다? 갑구나 울구에. 갑구나 울구에.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갑구나 울구에. 그게 해당구에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써 있잖아. 소유권이면 갑구에다 하고 소유권이 아니면 울구에다. 형식은 어떻게?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는, 그러니까 해당구에 할 것이냐 주등기 할 것이냐 부기등기 할 것이냐는 무엇에 결정된다? 본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럼 등기 됐죠? 등기 됐죠? 완료됐죠? 해당구에 실행했죠? 이제 말로 설명할게요. 등기 실행됐죠? 등기 필증 줘요? 등기필 정보 줘요? 작성해서요? 요거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잖아. 아까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할 때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전과 설정에 가등기를 할 때도 주더라 그랬잖아. 등기필 정보 작성해줘요.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지상 설정 이럴 땐 과세자로 송부해줘야 소유권 이전을 가등기 할 때 과세자로 송부해주고, 소유권의 변경 사실 통지 안 해. 소유권의 변경 사실 통지 안 해요. 안 바뀌었으니까 소유자가. 안 바뀌었으니까. 맞아요? 아까 했던 걸 또 이제 써먹는 거야. 여기서 이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 기록을 했잖아. 실행이 되면 등기필 정보 작성해주고 일반적인 가등기 할 때 됐죠? 요거 할 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소유권의 변경은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그 통지는 하지 않아도 되고 과세 자료는 제공해 줘야 돼요. 가등기를 포함하는 거니까. 가등기를 포함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이해 가시죠? 어려워요? 그 다음 270페이지로 보세요. 270페이지. 그러면 270페이지 보기 전에 그럼 이 가등기 효력은 뭐예요? 두 가지야. 청구권을 보존하고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 본등기 시에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죠?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으니까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70페이지를 보세요. 요 가등기 이전은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기등기. 가등기 이전은 뭐만 딱 기억 머릿속에? 부기등기라는 거. 왜 부기등기예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가등기 말소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 공동신청. 근데 얘가 혼자 가서 말소할 수 있어요? 내가 본등기 하기 싫으면 혼자 가서 말소하면 돼. 됐죠? 그때 인감 들어가 안 들어가? 이 경우는 소유권이니까 인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등기 말소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 공동. 그러나 가등기 명의인이 누구? 가등기 명의인 B는 언제라도 혼자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뭐를 첨부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인감.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면 인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등기 명의인 B는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얘도 이해관계인이에요. 얘도 이해관계인이에요. 얘가 B에 뭐를 첨부하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이거 그냥 말소할 수 있어요. 요거.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등기법에서 가등기 말소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전세금을 증액하는데 1번에 전세권 설정 A가 있는데 전세금 1억인데 여기 2번에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럼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려면 얘가 손해보잖아. 이해관계인이죠. 그럼 얘가 승낙서를 써주면 부기등기로 하는 거잖아. 그것도 얘가 가서 등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보통 우리가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만 등기가 되는데 가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직접 뭐를 할 수 있다? 가등기를 가서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얘 이해관계는 자기가 단독으로 가서 등기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승낙서를 써줘야 되는 입장이 되지만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지가 가서 그냥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가등기. 또 유일하게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다? 가등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그리고 말소에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은 뭐다? 단독인데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데 소유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됐죠? 그리고 가등기 명의인도 언제라도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 명의인의 뭐를 첨부하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가등기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지금 단독 신청을 또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나와요? 여기에 단독 신청이 나왔잖아 지금. 또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단독 신청이 나오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단독이 하나둘씩 또 등장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 그 다음에 268페이지. 얘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본등기 해야죠. 본등기.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등기에 의해서 이제 무엇을 하는 거야? 본등기를 이제 하는 거다. 본등기. 그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할 때 누구랑 할 것이냐 이거야. 그때 그 사람하고 한다. 그때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죠. 그때 그 사람. 올해 징크스가 수요일 날 비가 와요. 어제 비 왔죠? 제가 수요일 날 노량진 수업이거든요. 수요일만 되면 노량진에 비 와요. 어제 또 비 왔어. 거의 한 달 내내 비 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요즘에 비가 많이 왔지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는 누구랑 한다? 그때 그 사람. 즉 가등기 여기 누구랑 했어요? A랑 했죠? 그 본등기도 누구랑 하라는 거야? 얘랑 하라는 거야. 얘랑 가서 하면 안 돼. 얘 죽어. 얘 죽어요. 그 가등기는요. 이렇게 가등기를 해놓으면 경고를 주는 효력도 있는 거야. 야, 내가 소유권이 가등기 했으니까 니네들 조심해라 이거지 얘네들. 근데 가안이 부었지. 그죠? 그래. 네 맘대로 해. 나 그냥 가져갈게 했는데 얘가 본등기 하면 죽어요. 소리도 못 내고 죽는 거야. 누가 죽여요? 등기관이 그냥 죽여버려요. 얘 승낙서 필요 없어. 그냥 죽어요. 그냥 죽는 거야. 나중에 알려만 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등기 당시에 누가 의무자가 결과적으로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누가 의무자가 될 수 없어요? 제 3자는 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이야. 그 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예외.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한해서만 그 본등기 할 때만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사람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가등기권자가 몇 명이다? 여러 명이야. 수인이더라 이겁니다. 이때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이거 올해 시험 문제 26회 때 할 수 없다라고 시험에 나와. 이거 기존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옛날에는 법에서 가등기권자가 수인일 때 자기 지분만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법이 바뀌었어. 한 10년 됐어요. 바뀐 지. 그러나 1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무엇을 할 수 있으나 본등기를 할 수 있으나 1인이 전원을 위한 본등기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B, C, D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돼. B, C, D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1인이 어떻게? 전원 명의로 자기 혼자 가서 본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B, C, D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B, C, D 나머지 권자들의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무엇을 할 수 있으나 본등기를 할 수 있으나 1인이 전원을 위한 등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몇 호에 의해서?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 거예요. 2호에 그러니까 2호는요 다 2호예요. 그러니까 2호냐 2호가 아니냐 구별법. 2호가 아닌 것들은 뭐예요? 제출하지 않고 불일치하고 돈 안 내고 이런 것들은 2호가 아니야. 2호는 대부분 뭐예요? 안 되는데 자꾸만 등기해달라고 떼쓰는 건 다 2호예요. 나머지는 출석하지 않고 신청서 잘못 쓰고 신청서 등기부가 안 맞고 제출할 거 제출하지 않고 돈 안 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호가 아니야. 그러면 쉽게 구별할 수 있잖아. 자, 원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누구랑 해요? A, B랑 하죠? 내가 사망할 수 있죠. 얘가 의무자, 저기 그림상에서 의무자 권리자. A가 사망할 수 있죠? 누구랑 가서 하면 돼요? A-하고 B랑 가서 하면 돼. B가 사망하면 A하고 누구랑? B-랑. 둘 다 사망하면 A-, B-. 이해 가세요? 앞에 계신 분? 지난주에 여기 앉으셨지? 맞아요? 지난주에도 거기 앉으신 거 맞아. 그러면 등기 어떻게 넘어가요? A에서 B로. 맞아요? 여기는 글씨가 또 이상하게 글씨를 잘 써요. A에서 누구로? B로. 여기서는 B-로. 여기서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래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할 때도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즉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핵심은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 거기 뭐가 써 있어요?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읽어보세요. 상속 등기 안 한다고 다 써 있어. 그 내용에. 이해 가세요? 저기 맨 위에 A하고 세 번째 A하고 어디에 하고요? 여기요? 네. 여기? A가 사망하면 A-랑 B랑 가는 거예요. 등기는 근데 A에서 B로 넘어가요. 맨 밑에는 예요? 아, 여기서는 A에서 B-로 가는 거야. A에서 B-로. A에서 B-. 왜 A에서 B-로 가요? 상속등기 안 하고 가는 거야, 바로. 이해 가시죠? 요게 몇 번이에요? 동그라미 4번이야. 269페이지 동그라미 4번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원칙은 어떻게 한다는 거? 원칙은 그때 그 사람하고 하자 이거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의 기억. 아, 원칙 공동시점. 공동이다, 원칙은. 그 누구랑 하자? 그때 그 사람하고 하자. 즉,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돼야 된다. 제3자는 아니다 이거야. 그게 기억 니은에 써 있는 거잖아. 이게 기억의 내용의 기억. 이게 무엇이고 니은이야, 니은. 가등기권자가 몇 명일 때? 수인일 때. 자기 지분만의 등기를, 그러니까
수인일 때 이렇게 하는 수인일 경우에 전원이 하거나 등기를 다 같이 와서 전원이 와서 하거나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 있으나 1인이 전원을 위한 것은 안 된다 이거야.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4번 이거죠.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둘 다 사망한 경우. 핵심은 뭐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거야. 지금 여기까지만 보셔도요. 어렵긴 하지만 처음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야.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설명해드렸잖아. 지난주 설명해드렸잖아. 포괄 상속인의 등기 신청.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어디서 설명해드렸어요? 이의신청에서 설명해드렸잖아. 이의신청에서. 그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이 어려운 거야. 등기법이. 쉬울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려울 것 같지만 더 쉬운 게 등기법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7, 8월 되면 막 미쳐버린다니까 등기법 때문에. 왜? 어려우니까 사실은. 근데 자꾸만 고득점을 맞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고득점을 맞으려고 하니까. 고득점을 맞으려고 하니까. 적당히 합격할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야 쓰러지지도 않아요. 경매 배우신대 지금 경매. 실행 어디에다 해요? 본등기 실행 어디에다 해요? 여기다 하는 거예요. 해당 구에 어떻게 해요? 주토는 부기등기를 하는 거야. 끝이에요. 실행 거기 써 있잖아. 요거 이제 거기 실행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와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무슨 의미예요? 자, 여기 지금 2번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써놨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칸을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왜? 본등기를 써야 되는 여백이 없으니까 여백을 일부러 만들어놨단 옛날에는. 근데 지금 여백 조절이 어때요? 전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백 조절이 칸 조절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여백을 뒀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이제 뭐를 써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쓰는 거야. 그럼 가등기 때 순위 몇 번? 2번. 본등기 때 순위를 다시 써요? 이거 그대로 써먹어? 그대로 써먹는. 그래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쓸 때 본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게 바로 순위 보존적 효력이에요. 가등기 때 순위 몇 번? 2번. 본등기에도 순위 몇 번? 2번. 별도로 순위 번호를 다시 부여하지 않고 가등기 때 썼던 번호를 그대로 쓰겠다 이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 말. 지워 안 지워요? 안 지워. 가등기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운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얘가 말소될 수도 있거든요. 안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본등기 후 가등기는 지워지지는 않는다. 지워지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그걸 언급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가등기 때 순위가 몇 번? 2번. 본등기도 순위 몇 번? 2번. 즉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쓸 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게 바로 순위 보존적 효력. 그래서 순위를 이 가등기 때 한 순위를 가져가기 때문에 요놈 죽는 거예요. 침해하니까. 양립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누가 죽인다? 직권으로 말씀. 그래서 바로 밑에 뭐가 나와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중간 처음의 등기는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말소. 있으면 얘가 혹시라도 양립할 수 있으면 후순위로 남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양립할 수 그러니까 무조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의 등기는 무조건 직권말소가 아니에요.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말소, 있으면 후순위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밑에 박스 파란색으로 박스 그려져 있죠? 파란색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대표적으로 죽는 것들을 써놓은 거예요. 거기에 죽는 것들. 죽는 거와 살아남는 거를 써놓은 것이다. 이겁니다. 보세요. 이번에 여기다가 이제 본등기에서 이제 또 추가될 것이 요거 이제 추가를 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해당 구애하고 주또는 부기등기로 하고, 그죠? 검인 받아요? 검인 받아야 돼. 허가는 이제 안 받아도 되죠? 농지는 첨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2000 몇 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등기부에 뭐가 올라가요? 거래가액을 기록을 해요. 2006년도부터 2006년도 6월 1일부터 등기부에 뭐가 들어가요? 거래가액이 들어가는데 가등기 할 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록하면 돼요? 본등기 할 땐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이제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가등기가 공부할 여기다 요거 쓰면 더 이상 가등기 내용이 없어요. 거의 다 설명해드리고 가는 거예요. 가등기는 왜 매번 시험에 나오니까 매번 올해 뭐가 나왔다? 나머지 지문도 나왔는데 답은 여기 있었어. 답은 여기. 그러니까 답을 찾을 때 시험 보면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되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문 우리가 항상 익숙한 지문들에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하면 오히려 맞출 확률이 높아요. 모르는 지문, 처음 보는 지문 찍으면 다 틀리는 거야. 차라리 알고 있는 지문에서 그거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죠. 거기서도 없으면 처음 보는 거 쓰는 거고. 가등기 재밌어요. 이게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무슨 등기를 했다? 가등기를 했어요. 처분할 수 있어요?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할 수 있어요. 또 얘가 이 A가 제3자에게 용의물권 임차권도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또 무엇도 저당권 등기도 설정해 줄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무엇을 했어요? 본등기를 했어요. 누구랑 해요? 얘랑 하는 거야. 얘랑 하는 거 아니에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의무자가 되니까 얘랑 해야 돼. 얘랑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중간 처분 등기다. 맞아요? 중간에 이루어지는 중간 처분의 등기이다. 맞아요? 다 죽어요. 다 죽는다가 핵심이에요. 양립할 수 없거든. 얘랑 다 죽어요. 다 죽는다 이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했다? 본등기를 했을 때 중간 처분 등기는 기본적으로 다 죽는다. 근데 요 가등기 이전 된다 그랬죠? 그죠? 가등기 이전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전을 못하게 가처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놈은 살아요. 진행 중이라. 그래서 예외적으로 사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요 가등기를 무엇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의 등기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살아남습니다.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했을 때 직권말소할 수 없는 것, 그러면 당의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이거를 쓰시면 답이에요. 근데 그러면 가등기보다 얘가 용의물 임차권이 가등기가 2015년 12월 24일날 됐는데 요 임차권 등기가 12월 1일날 됐어요. 얘 죽어 살아. 살죠. 가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거니까. 어?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살아요. 사는 거요. 요거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됐는데 A가 사망했어요. A가 사망했어. 그래서 3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A 다시가 됐어요. 이렇게. 본등기 했어요. 죽어 살까? 죽어 살아요.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죽어. 죽는다고. 침해하잖아. 그래서 굳이 얘 앞으로 상속등기 안 하는 거예요. 해도 죽어. 해도 죽는다니까요. 본등기 누구랑 하면 돼? 얘는? 얘랑 하는 거야. 얘랑. 얘 돌아가셨으니까. 얘랑 하면 본등기 하면 얘는 죽어요. 그러니까 상속등기조차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상속등기조차도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일단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중간 거
다 죽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살아남는 거 몇 개 안 돼. 요것만 딱 살아남는 거 뭐만 살아남는다? 요 가등기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 살아남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거의 25회까지 얘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얘만. 그래서 거기에도 기본서니까 인문서니까 얘만 써놓은 거예요. 지금. 다 죽어요. 경매도 뭐고 다 죽어요. 다 죽어. 누가 죽여요? 직권말소야. 후속조치 전제조건? 후속조치야. 왜 후속조치예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이게 이루어졌잖아. 후속조치로서 중간 거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말소가 된다. 이거. 그 다음 A, B. 이번에는 B 앞으로 A가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를 해줬어요. 이번엔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예요.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C 앞으로 무엇이 됐다? 이전이 됐다. 이전 돼요? 얼마든지 되지. 그죠? 또 이 상태에서 제3자에게 용인물권 임차권도 설정해주고 뭐도 설정해줬다? 저당권도 설정해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얘가 뭐를 했어요?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했어요. 그 얘네들은 중간 처분등기 맞아요? 얘네들은 중간에 이루어지는 중간 처분의 등기다. 맞죠? 다 산다. 왜? 양립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세 가득히 되어 있어요. 그래? 내가 끌어안을게. 그럼 되는 거야. 끌어안는다 이거야. 얘는 그냥 후순위로 있을게. 네 본등기가 난 너 밑에 있을게. 너 밑에서 나는 그냥 있을게예요. 그럼 보자고요 한번. 1번에 저당권 설정에 무엇을 했다? 가등기 누구 앞으로 했어요? B 앞으로 했어. 2번에 저당권 등기 가능해요? 저당권은 물건이죠. 배타성이 있어 없어? 물건의 성질 중에 배타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저당권은 배타성이 없어요. 이 중에 저당권이 가능해. 근데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배타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중에 지상권, 이 중에 전세권 허용 안 돼. 신청하면 각하 몇 호? 2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근데 그러면 3번에 전세권 돼야 안 돼요. 상관없죠? 얘가 뭘 했어요? 그 위에 본등기를 했어. 그냥 밑에 있으면 되는 거야. 후순위로만 있으면 되는 거야. 후순위로만. 그래서 얘는 가등기 누구랑 했어요? 얘랑 했죠? 본등기 누구랑 해도 돼요? 얘랑 해도 돼요. 얘랑 본등기 해도 된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유권에 한해서만 그때 그 사람하고만 하는 거야. 소유권이 아니면 얘랑 해도 되지만 얘랑 해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저당권의 경우에. 다시 다 죽고 다 살아. 그러면 이제 뭘까요? 다 죽고 다 살고 이쪽은 죽고 살고가 있겠죠. 그잖아. 그죠? A가 이제 있으면 A가 B에게 이번에는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를 격려해줘서 전세권 설정, 전세권의 가등기 격려된 상태에서 C 앞으로 무엇이 됐다?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잖아. 가등기 해도 처분할 수 있다니까요. 또한 그림은 똑같아. 이거나 똑같은데 이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얘가 용인물권, 임차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또 뭐도 저당권도 격려가 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얘가 뭐를 했어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놈만 죽어요. 용인물권하고 임차권만 무엇했는다? 용인물권과 임차권만 죽는다 이거야. 그러면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산다야. 산다. 본등기 누구랑 해요? 얘랑 해도 되고 얘랑 해도 돼. 얘 또는 얘. 저 앞에만 제가 A랑만 하는 거야. 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안에서만. (1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를 B 앞으로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2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이거 돼요? 이건 이중의 전세권이에요? 아니지. 얘 아직까지 전세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잖아. 가능하다 이거예요. 3번의 전세권은 3번의 전세권 안 돼요? 여긴 안 돼.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당권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얘가 이제 뭐를 했어요? 본등기를 했잖아. 얘 어떻게 해야 돼? 얘 죽어줘야 돼요. 얘는 그냥 밑에 있으면 돼. 그래서 양립할 수 없으면 무슨 맞소? 직권 맞소. 양립할 수 있으면 후순위로 남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시험은 저렇게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시험에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에서 본등기했을 때 중간에 이루어지는 저당권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땡. 다 사니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마지막 지문에 직권 말소한다라고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에요. 왜? 다 사니까. 그러면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에서 본등기했을 때 뭐만 죽는다? 용인물권 임차권만 죽는 거예요. 얘는 다 죽어. 근데 1회부터 25회까지는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왔어. 24회까지만. 25회 때 비로소 얘네들도 등장합니다. 이제 26회까지 봤잖아요. 25회 때 비로소 얘네들까지 등장을 해요. 그럼 이때 당시에는 답이 전부 다 뭐였을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 등기 중에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거 그거 이거 찾으시면 답이에요. 그다음에 다 죽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다 죽고 다 살고 용의물권 임차권만 죽는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요거 이상 나온 적이 없어. 가등기 문제에서. 가등기에서. 인문서니까 여기만 있는 거지. 여기까지만. 그 박스에 있는 거 다 외우실 필요 없어. 다 죽더라 생각하시면 돼. 편하게 그냥. 거기 박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다음의 사항은 다 죽는다라고 써 있잖아. 그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죽어. 그 요것만 딱 기억. 요것만. 두 개만. 그래서 5번 동그라미 26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6번 보세요. 가압류 가처분 죽어요? 죽잖아. 5번 6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써 있잖아.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지 아니한다. 얘는 살아남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어디 갔나? 여기. 얘 죽죠. 본등기 하면. 여기 2-1에 가처분 하면. 2-1에 가처분 등기를 하면. 이거 본등기 하면 얘 죽어 살아. 얘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 4의 가처분은 4의 가처분은 요거의 요거의 권리의 가처분이에요. 얘는 죽어줘야 돼. 요거에 대한 가처분이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가처분 죽어요. 그냥 가처분 가압류 그러면 죽는 거야. 근데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그러지 아니한다. 그 단서 조항이 붙은 거예요. 상속등기도 죽는다 그랬어요. 상속등기도. 거기 상속등기 있나? 8번에 있잖아. 8번에 아까 어디 갔어? 8번. 아까 기억나시죠? A가 돌아가셔서 A 다시로 무엇하면 등기하면 얘가 본등기하면 A 다시도 죽는 거야. 그게 8번 내용이에요. 8번 내용. 이해 가시겠죠? 얘 죽을까 살을까? 이거 본등기 왜 죽어 살아? 얘 본등기 하면 얘 죽어 살아. 죽어요. 그게 1번이에요. 가등기. 가등기 죽는다 이거야. 중간에 이루어진 건. 소유권 이전도 죽고. 아셨어요? 저당권도 죽고. 용일물권도 죽고. 임차권도 죽고. 가압류도 죽고. 가처분도 죽고. 경매도 죽고. 상속도 다 죽는 거야. 중간에. 근데 뭐만 산다? 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 살아남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것만. 그래서 지금 가등기를 거의 90% 이상 다 정리가 된 거거든. 우리가 시험 범위 내에서. 우리 교재에 이 부분이 빠져있고 가등기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빠져있긴 하지만 웬만큼 있을 거는 간단하게 있어요. 내용상에서. 그러면
우리 가등기가 우리 기본서를 보게 되면 거의 마지막 단원에 등장을 한다고. 쭉 마지막 단원에 등장을 하는데 이거 오기 전에 마지막 단원 가등기 오기 전에 끝날 것들이 많아요. 이거 이미 끝나서 오는 것들이죠. 이런 거 이미 다 끝나서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끝나서 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이미 앞에서 하고 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100이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가등기 때 와서는 한 이쪽 부분만 제대로 정리를 하면 나머지 이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앞에서 했던 거를 써먹어요. 자, 직권등기 여기 많이 숨어 있죠. 직권등기 어떤 거 숨어 있어요? 가등기에서 직권을 할 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요? 요거예요, 요거. 가등기에서 직권과 관련된 거 단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다?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등기, 직권말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등기에서. 맞죠? 우리 말소회복등기라는 거 기억나세요? 말소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라는 건 뭐였어요?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를 회복하는 거잖아. 그러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 거 직권으로 말소됐죠? 이 상태에서 본등기가 말소가 되면 중간 거 살려줘야죠. 누가 살려줘야 돼요? 직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회복 등기에 또 써먹는 거야, 이런 내용들을. 얘가 말소가 되면 얘는 다시 살려줘야 되는 거니까 등기관이 말소했으니까 살리는 것도 누가? 직권말소. 직권으로 회복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정리가 돼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지금 수업 안 한 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민법을 좀 공부하면 나중에 용어가 좀 익숙하면 그때 가능해요. 가능하고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은 대략적인 용어의 정의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이 정도만 정리를 하는데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기법은 앞으로 어떤 거를 배우는 거냐면 이거 한번 써보면 등기는 기능에 따라서 뭐로 구분이 돼요? 등기는 기능에 따라서 사실 등기와 뭐로 나눠진다? 사실 등기와 권리 등기로 나눠지고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뭐로 나눠져요? 기입 등기. 기입 등기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보존, 설정, 이전. 기입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또 무엇? 회복 등기. 등기는 형식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져요? 주등기라는 거하고 부기등기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효력에 따라서. 효력 때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와 가등기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등기가 뭐에 따른 분류예요? 효력에 따른 분류로 넘어오는 거예요. 효력에 따른 분류. 그래서 왜 이걸 지금 한번 써드리냐면은 우리가 등기관이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직권등기가 있잖아요. 등기관이 직권등기를 설명할 때 정리를 할 때 어떤 수준으로 정리하냐면은 여기 기입등기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보존, 설정,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이전이 바로 기입등기잖아. 그죠? 그러면 직권등기를 정리할 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은 보존,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이거 넘어가고 가등기 그 다음 플러스 기타로 해가지고 직권등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보존등기는 무슨 신청? 단도신청.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 있다 그랬죠. 처분제한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게 되면 등기관이 기록하려고 보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직권으로 해준다 그랬잖아. 그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없어요. 보존에서는.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변경으로 와. 변경해서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기억나세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거나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직권으로 해준다 그랬잖아. 또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부동산의 표시도 바뀌죠? 직권으로 하겠죠? 경정, 직권경정등기. 직권경정등기. 말소등기, 직권으로 하는 거, 관할 위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거.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거, 양립할 수 없는 거. 환매권 행사에 따라 이전 등기하면 환매 티켓 등기. 기억나세요? 주등기가 죽으면 부기등기도 죽죠? 그러면 어떤 권리가 있으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말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죠.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메꿔 나가는 거야. 매실등기는 직권이 없어요. 얘는 무슨 신청? 건물이 매실되면 자기가 가서 해야지. 단독 신청. 회복등기는 우리가 등기는 공동으로도 하고 단독으로도 하고 촉탁으로도 하고 직권으로도 실행이 되죠. 공동으로 한 것이 불법으로 말소되면 직권으로 공동으로 회복을 해요. 단독 신청한 것이 말소가 되면 단독으로 회복되고 상속등기 단독이죠. 이게 말소가 되면 상속인이 단독으로 회복하는 거야. 직권등기가 말소가 되면 직권으로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거 직권 말소죠. 얘가 말소가 되면 회복시켜줘야죠. 누가? 직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는 거야? 이렇게. 가등기 쪽에 직권으로 하는 거 단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등기는 직권 말소.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기타가 이제 집합 건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요렇게 직권등기를 쭉 정리를 하는 거야. 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또 뭐도 정리한다? 단독을 정리하는 거야. 보세요. 이 순서대로 뭘 정리한다? 단독을 정리를 하는 거야. 이거 그냥 부담 없이 들으세요. 보존등기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변경등기는 표제부의 변경하고 갑구일구의 변경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표제부는 사실로 등기니까 전부 다 무슨 신청? 표제부를 변경하는 거. 단독. 갑구일구 중에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 단독. 권리의 변경. 공동. 넘어가고. 매실 등기. 단독. 말소 등기 단독으로 하는 거 있어요? 가등기 명의인은 가등기를 언제라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단독. 또 행불되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 행불되면 기억나세요? 전세권 말소 등기일 때 누가 의무자? 전세권자 의무자죠. 걔 행불되면 재권 판결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기억나실 거야. 1번에 지상권 설정 A 수목 몇 년? 30년. 근데 이거 이런 등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 등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랬죠? 만약에 얘가 10년이 지나서 20년이 남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남은 상속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 등기를 해놓으면 얘가 사망하면 권리를 소멸한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사망하면 A가 B가 사망을 증명하는 거 첨부해서 단독으로 이거 말소해버리는 거예요.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됐을 때. 혼동에 의한 말소는 누가 죽인다 그랬어요? 혼동이 되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상권은 자기가 가서 말소해야 된다 그랬잖아. 조심하시라 했잖아요, 제가. 직권이 아니라 뭐다? 단독. 그래도 이게 단독, 회복등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상속등기가 단독으로 했으니까 그거 말소되면 단독으로 회복하는 거야. 가등기 단독으로 하는 거 있어요? 있죠. 원칙은 가등기는 뭐야? 공동이지만 가등기 의무자에 뭐를 첨부하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단독. 그죠? 가등기 말소도 원칙은 공동. 근데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으니까 단독. 기타 집합건물적으로 단독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직권도 정리하고 단독도 정리하면 등기법이 끝나는 거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기억나세요? 이제 끝났어요.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할 때 정리자가 어떻게 드렸어요? 이 순서대로 정리해드렸잖아. 기억나시?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주냐 부냐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주부 따져놓고 그 다음에 뭐부터 따져서 여기서부터 왔잖아. 표제부를 변경하는 것 주, 명의인의 표시 변경, 부기, 권리의 변경 등기는 가운데다 써서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 있으면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 못하면 주. 경정등기, 직권경정등기 부기. 말소등기 언제나 주, 매실등기 언제나 주, 회복등기는 전부는 주, 일부는 부기. 기억나세요? 가등기 어떻게 해요?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하고 거기다 뭐만 더 추가하면 돼 이제. 가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본등기도 주등기로.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본등기를 부기로 하면 가등기도 부기.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를 더 추가하셔야 돼. 뭘 추가하셔야 돼요? 가등기 이전. 형식은
부기 등기. 거기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하는 거.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이 순서에 맞게끔 이 순서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디가 눈에 나중에 보이냐면 254페이지 잠깐 보시면 254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가 정리가 돼요. 어느 정도가.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변경, 경정, 말소, 면시 회복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은 어려운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단원이 3장이에요. 3장. 근데 지금 제가 페이지 알려드린 거 몇 장이에요? 5장이잖아. 5장 가기 전에 이미 어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등기법이. 왜 어렵냐면 3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몇 장의 내용을 끌어와야 돼요? 4장의 내용도 끌어오고요. 5장의 내용도 끌어오고 앞에서 배웠던 1장도 끌어오고 2장도 끌어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3장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막 어려워서 난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3장이 잘 정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4장에도 써먹고 5장에도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이 어려워요. 처음에 한 번에 못 잡는 게 등기법이.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일단 뭐 이번 과정은 뭐 기본적인 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좀 설명해드리고 갔어요. 앞으로 꾸준히 나올 내용들은. 그래서 1월 달하고 2월 달에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11월, 12월 달에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정만 해놓으세요. 지정만 정확하게 해놓으면 1월 달에 지적법 들을 때 수월하게 들을 수 있잖아. 그럼 이제 2월 달 들어와서는 어느 거 위주로? 등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도 되고 그냥 계속 또 역시 복습하면서 쫓아가도 되고. 근데 1, 2월 달도 앞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계속 쫓아오시면 돼요. 3, 4월 달부터는 본인들이 앞서 나가도 되고 그냥 쫓아와도 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 연말 잘 보내시고요. 내년 1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